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저희 뉴데일리가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아니 뭐. 아유, 작년 11월이었어요. 네네, 예, 네.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네. 자교모의 수많은 전문가분들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싶다라고 제가 청을 했었고. 조금 더 계세요. 그러니까. 뭐 많이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 이슈가 많은데, 네, 네. 예,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좀 나눠보고 싶고요. 네. 지금 진짜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까지 각계 전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섭외가 됐던, 이렇게 쉽게 섭외가 됐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 드릴 때마다 아예 그냥 어느 정도로 도와주시냐면요, 그 출연하실 분께 시간이 되는 시까지 같이 알아보셔서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런 건 원래 제가 할 일인데 연락처만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굳이 그냥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요. 예, 참 정말 몸도 빠르 모르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 아유,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여튼 문호수 기자님이 너무 재밌고 알찬 방송을 해주시니까 저도 즐겨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갈수록 정말 너무 한숨만 나오고 이게 기본이 벗어나갖고 네. 법치주의 파괴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뭐 상식에서도 벗어난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각계 작용해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을 계속 이제 소개를 해주시다가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주식이 문제인데요라고 말씀을 드렸다니까 그러면 제가 가야겠어요. 이렇게 이 본캐가 등장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터뷰로? 네. 코스피가 5천 문턱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아주 그냥 뭐 자화자찬하고 난리 칠 줄 알았더니까 조용하죠. 왜 그러겠어요? 환율 및 부동산 등 경제 문제로 여당의 지지율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반해서 대통령 지지율은 또 이 코스피 때문에 계속 방어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식시장이 그 어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방어되는 그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많이 분석이 되고 있죠. 집권 7개월 만에 70%가 넘게 지금 상승을 했다고 해요. 코스피가. 그래서 교수님께서 1차적으로 여러 이유 중에 이 통화량 급증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건 아니 그 이자들이 그러면 네. 괄목할 만한 주가 상승에 좀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좀 가만히 있어요. 네, 뒤가 캥긴다는 얘기죠. 이게 왜 짚어치고 그건 뭐예요? 관제 주가란 얘기고 강제 주가란 얘기예요. 우와. 예. 그 표현 좀 멋있는데요? 그냥- 관제 주가, 강제 주가. 예. 강제로 쉽게 말해서 네. 은행들한테 이제 돈 발행하면서 야, 니들 안 사면 좀 불이익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지들이 알아서 사야지 어떡합니까? 시중은행장들 불러모고 이럴 때는 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리고 뭐 지금 시중은행의 사회이사 안기인데 또 뭐 낙하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에요. 보험회사. 네.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은 지금 세계 3대 기금이에요. 네. 거긴 또 기금 운영 외에 이제 물론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돼 있지만 네. 그 각계 전문가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요. 네. 근데 입틀 막 야 가만히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국민연금이 정부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 거잖아요. 예. 국민 개개인의 돈인데 그거 그 배임죄로 그냥 벌써 저 집어 쳐넣어도 지금 상관이 없어요. 그 일반 기업이었으면 진짜 배임죄였을 정말 거예요. 웃기는 게요. 네. 예전에 그 삼성전자 문제가 국민연금 탈탈 털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누구죠? 기금운용원장이 잠깐만 문형표. 문형표. 네. 문형표 이사장하고 호환선 예. 호환선 국장이 잡혀 들어갔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면서 그거 갖고 시비 걸면서 네. 그때는 그렇게 이쪽 야당 그때 야당이죠. 네. 지금 더불당 애들이 정말 발광하더니 지금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거 저거 나중에 제소해야 돼요. 그러네요. 코스피 만약에 떨어지고 그러면 말이에요. 예. 야, 니들 때문에 이거 국민연금 정말 망가졌으니까 그러네요. 그거 니네들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그냥 제소를
많이 해야 될 정도. 그 지난 연말에도 국민연금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눌러놨고 난리를 쳤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에요. 국민연금 갖고 주식 올렸고 환율 방어하고 예. 별 발광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지금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 상황에 이 가장 큰 원인을 이제 통화량 급증이라고 보셨는데 네. 일단은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좀 친절하게 좀 설명을 예, 위해서 이 통화량 급증이 시중에 통화량이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는지를 예, 먼저 예.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분들이 그 통화량 어떻게 느는 건데 돈 찍어내는 것 아니야. 이제 상식적으로 네. 돈 찍어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보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 네. 미국도 그렇고 이제 번원 통화를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가 뭐 현금 지폐하고 동전을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직접 현물 다발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예. 온라인으로 해갖고 그래서 쉽게 그걸 추가적으로 번원 통화를 발행을 해갖고 그것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들한테 사주고 아니면 시중은행을 통해서 그 방출하면은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이 되잖아요. 네, 그렇네요. 옛날에 그 코로나의 현금성 지원 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또 서민 지원이라고 해서 15조 풀 때 그런 식입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돈 풀기고요.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직접 나눠준 것.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해서 보통 이제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 간은 RP를 매개로 거래를 많이 해요. 네. RP가 뭐냐면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하고 자기네 이제 어차피 금융기관은 자기 대출해 줬으니까 채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채권을 담보로 뭐 주진 않아요. 네. 채권을 담보로 중앙은행에 돈 좀 빌리는 거예요. 네. 돈 좀 빌려서 중앙은행이 사주면 돈이 방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RP 매수를 하면 시중에 돈이 풀어지는 거고 야, 이거 돈이 너무 풀렸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꼴고 야, 나 회수해야겠어. 그래서 RP 그 매각을 하면 네. 매각을 하면 돈이 이제 흡수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건 좀 단기적인 방법인데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네요. 이게 조금 처음에 좀 헷갈리죠. 근데 예. 그러니까 저하고는 시중은행이 쉽게 말해 둘 다 중앙은행이 돈을 꾸는 건데 RP를 담보로 예. 채권을 담보로 돈을 꾸니까 단기적으로 돈이 풀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이재명 정부가 그걸 많이 썼는데 그 은행권의 담보를 이제 네. RP면 그래도 담보 명색이 RP니까 우리 네. 그 다시 되살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신용으로 빌려가 됐어요. 정부가 맞네요. 예. 재정기획군지 나 무슨 난 정부의 지금 이론도 잘 몰라 미안합니다. 근데 이자들이 재무부가 그냥 5조를 빌려놓고도 더 예. 웃기는 거는 정말 군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군부대 장병들의 그 돈도 못 지급하고 말이에요. 예. 적금까지 그죠. 무기 차량 유류비도 못하고 그냥 네. 걔네들 자기네들이 그 불입한 만기 적금도 하고 정말 큰 문제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 뭐예요 가장 높은 형벌인 그 반란법이에요. 지네들이 말한 내란이나 똑같아요. 이게 뭐 이게 정말 반국가 사법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왜 이모군란 터져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럼요. 심지어 자기의 복무를 다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 내 통장에 안 오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할 걸 다 했는데. 외국에서는 얼마나 미국에서는 베테랑에 대해서 얼마나 그럼요. 저기 우대합니까? 네. 아니 이거 정말 목숨 이게 군인이라는 존재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바치는 존재거든요. 네. 그럼 그렇다면 우대를 해줘야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제일 많이 풀었어요. 네. 어떻게 되냐면 이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M2라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M2 기준으로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번원 통화 기준으로는 그냥 잘 해석이 안 되고 그거를 물론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나 풀렸냐 그러면 일단은 돈을 이제 발행을 하면 그게 시중은행에 가잖아요. 네. 시중은행은 그 돈 갖고 돈을 꿔주잖아요. 예. 꿔준 사람도 일단은 그 꾼 돈 갖고 다시 뭐 사업을 하겠지만 일단 따로 다른 은행에 또 돈을 넣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순환되니까 이게 통화 승수에서 통화 확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개념으로 현금 통화를 본다면 네. 현금 통화 보통 요구불 예금 그다음에 저축성 예금 해서 M2라고 하는데 예. 광의 통화라 표현하던데. 아니 M2는 광의 통화가 아니라 그냥 네,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통화라고 얘기를 하죠. M2 그게 지금 한 160조 정도 올라갔습니까? 예. 5개월간. 그다음 광의 통화란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수익증권
CD 그다음에 뭐 단기 채권 네. 그다음에 회사채 국공채까지 다 포함되는 거. 예. 그거 이제 증권회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최근 기사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그게 원래 광의통화였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수익증권 그 ETF 같은 거는 네. 빼서 M2 기준으로 바꿨다라고. 그거는 M2 기준이 예. M2 기준에 과거에는 예. 수익증권 ETF 그다음에 예. CD를 다 같이 넣었었어요. 예. 그게 2004년도까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어떤 병에서 그걸 또 뺐어요 이자들이. 네. 그래서 빼갖고 그때 이제 보도하신 거 예. 이제 한 2주일 전에 보도하신 예.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걸 봤어요. 그걸 예. 찾아보니까 그 의미는 M2의 정의에서 나오는 거고 네. 원래 광의의 통화라는 건 원래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증권 그다음에 국공채, 네. 회사채까지 다 포함되는. 그럼 지금 정부는 그 아까 160%가 상승했다는데 광의통화 개념으로 보면 그보다 더 올라. 253조입니다. 250이요? 네. 와. 그러니까 딱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예. 5월 말에 6월 초서부터 예. 11월까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이 통계를 내야지 12월 예. 뭐 이런 걸 볼 수 아니 11월 말까지만 지금 나오니까 제가 예.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게 11월 말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 7, 8, 9, 10, 11 6개월 예. 6개월 동안의 증가액이 광의 통화로는 253조, 야. M2로는 162조. 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국에서는 어땠냐면 예. 미국에서는 경제 규모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몇억 달러만 하고 그리고 또 한국 화폐로 또 환산하면 아니 이게 미국 경제가 뭐 잘 이렇게 연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에서는 훨씬 더 작게 풀렸어요. 뭐 우리나라 뭐 졸업한 사람은 인구 대비로 하면 훨씬 그 반 뺏기는. 그 퍼센트로 따지면 반이 안 된다면서요, 미국? 예. 그러니까 GDP 비중으로 보면은 예. 우리나라가 한 70%? 네. 뭐 그렇게 되는데 미국은 5%? 뭐 이 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은 이제 그 소위 증권화나 금융화가 잘 돼서 네. GDP 그 집계에 예를 들어서 수익증권이라든지 자기의 그 주식으로 그 돈을 창출한 거 예. 이게 GDP 개념에 우리나라 포함되긴 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금융자산이 잘 포지셔닝이 되고 있어서 GDP에 선반영이 됐다. 네. 우리나라는 선반영이 안 됐다는 나는 선반영이 그렇게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다 되긴 되거든요. 네. 그래서 GDP 나누기 통화하니까 이쪽은 미국은 GDP가 선반영이 됐으니까 좀 크게 잡히고 우리나라는 네. 좀 덜 잡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높게 나오고 미국은 작게 나온다. 예. 그런 거 난 감안하더라도 그거 20-30%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예. 감안하더라도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이- 미국 대비로 굳이 빼더라도 이거 자체가 또 그럼요. 높은 거라고 봐야지. 그러면 돈이 풀린 거하고 주가 오른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걸 얘기해 주세요. 이제 예. 그거 갖고 예. 말씀. 이제 돈이 풀리면 일단은 한국은행이 각자 나눠주는 게 은행권에 풉니다. 예. 은행은 갑자기 이제 통화가 불어났어. 그걸 뭐예요? 은행도 영업을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대출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대출식으로 기업에 나가고 그 다음에 개인이 나가고 또 은행이 또 직접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자기 네. 포지션. 그럼 그걸로 갖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막 기업이 화랑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죠. 네. 기업이 또 지금은 뭐예요? 별로 대출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사게 되죠. 아. 실물자산. 그러니까 은행이 푼 돈 갖고 직접 주식을 아까처럼 살 수도 있고 예. 그럼 대주입니다. 기업한테 대주. 이제 기업은 예를 들어 운영자금으로 받고 뭐 이렇게 하니 기업이 또 자기 주식을 살 수 있거나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네. 개인도 큰손 개인이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는 개인이 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급한 볼일 있거나 또는 뭐 좀 비싼 돈 갚거나 뭐 이런 건데 보통은 우리나라는 개인이 부동산을 사느라고 이제 꽂혔어요. 그랬죠, 그동안에. 근데 이제 부동산 자금이 꽉 막혔잖아요. 예. 못 사게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개인들은 그나마 똑똑해요. 이분들이 야 이거 이재명 정권에서 주식 아유 나 안 사네 더러워서 그래서 서학개미로 갔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꼼꼼히 그래서 똑똑하시고. 근데 사실이 예.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네. 이게 이제 세상 사례가 꼭 반대로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신 분들은 재미는 봤지만 예. 그렇게 썩 재미가 없어요. 환율 오른 만큼 재미있고 아. 미국 주식은 15% 올랐고 예. 우리나라 요놈게 강제적으로 올렸어요. 77%고 세계에서 제일 높았어요. 근데 일본 니케이가 43%, 예. 그다음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24%. 와. 그러니까 세계 주요 지수를 압도하더라고요. 지금 예, 코스피가 예. 이재명 정부 근데 출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나 재미난 사실. 그러니까 그거 용도에서 쏴라 그러면 이제 올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가만히 뭐 외국인들도 막 팔다가 야 이것 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더니 거기서 이제 외국 투자가도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친미하고 반미.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 투자가도 친중 성향을 보이고 있는 소위 저쪽 애들 딥스테이트나 글로벌리스트에 가담하고 있는 세력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증권가나 예. 금융계가 좀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그건 나 잘 모르니까 저는 그록을 사용하거든요. AI에. 예. 물어봤어요. 그러기 그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오네요. 예. 나는 저기 챗 GPT는 안 봐요. 너무 친좌파 성격이고 그래서 그건 아예 그냥 때려쳐버렸어요. 저도 GPT를 안 쓰거든요. GPT는 예. 물어보면 화가 나요. 내가 그래서 뭐 화를 내면 이제 앞으로 뭐 나랑 뭐 별의별 얘기가 아니. 그래서 이제 그록을 주로 보는데 예. 그래서 그록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친중적인 중국의 친한 성격적인 미국의 기관 투자가를 대보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다. 골드만삭스는 9.9%가 CIC가 출자하고 있다. 놀랬어. 야 그러나 예. 그리고 CIC 모건 스탠리도 예. 그렇잖아요. 모건 스탠리 얼마나 오래된 저게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샀죠. 벤츠 산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정확하게 그거를 내가 다 일일이 찾아봐서 볼 수는 없으니까 AI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이제 6월 초서부터 딱 그 시점을 두고 현재 올해 1월 16일까지 외국인 순매 수액 중에 그 친중 성향인 3개 기관 그 AI가 대답하기에는 블랙락까지는 블랙락은 제가 사실은 개발한 건데 블랙락은 어떠냐면 블랙락의 직접 지분 투자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블랙락의 사실 형제 회사라고 하는 블랙스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블랙스톤이 사실 원청 회사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래 먼저 생겼어요. 네. 근데 블랙스톤에는 또 중국 애들이 침투했어요. CIC 중국 투자공사가 최대 주주예요. 10%. 예. 10%면 최대 주주거든요. 그리고 그 CIC가 블랙스톤에 했는데 블랙스톤이 블랙락을 사실 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주주 구성이 다 같아요. 근데 블랙락에는 사실은 CIC가 안 들어가 있는데 예. 지금은 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까지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간접 친중형이라고. 그 세계적인 투자사들이 그래, 예. 이 친중 성향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간접 친중형의 블랙락이다. 예. 블랙락은 지금 삼성전자 3대 주주입니다. 예. 그러면 간접 친중형의 삼성전자도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위험하죠. 그러면 이자들이 그 순매수한 것 중에 63%를 차지한대요. 아. 그러니까 외국인 전체 매수 순매수한 거에 예. 63%를 친중. 잠시만요. 제가 좀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코스피가 부양되고 있는데 네. 그 안에 중국 자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거의 얘기.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상식적으로 이 중국 애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래서 나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도와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 아니죠. 그런 도와주는 건 게 아니라 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잘 보세요. 그래서 겁이 나죠. 얘네들이 예. 두 종목만 집중 매수해요.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은행주들을 집중 매수했어요. 예. 이건 뭐냐? 지수가 떨어지건 오르건 우리는 잡아먹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서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네. 먼저 뭐 예를 들어서 블랙락이 딱 잡아먹어요. 네. 한 10% 블랙스톤이 잡아먹고 그거를 보면 야 이거는 완벽하게 중국 거라고는 볼 수 없잖아. 펀드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제 주식을 팔을 때 벤츠가 그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야 이게 중국 건지 어떻게 알아? 그냥 우리는 팔은 거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게 됐어요. 지네들 근데 그놈들이 사갖고 또 중국한테 넘겨요. CIC한테. 그런 이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블랙락이 말이야. 내 거 팔 때 블랙 딜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화웨이한테 팔아먹었. 예. 그 화웨이가 3대 주주 되는 거야. 지금 당장 화웨이가 들어갔다 하면 또 난리
버거지가 되니까 예. 하여튼 그런 식의 예. 그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왜 통상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얘기 한창 시끄러울 때 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직접 거래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우회적으로라도 이제 중국 쪽으로 간다면 그것도 같이 차단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게 잠식당하는 게 보니까 실제로 중국에 딱지를 달고 자본을 잠식해가는 건 아닌데 맞아요. 제3자가 와서 얘가 다시 팔아버리. 거의 얘들이요. 이 중국 애들이 그냥 아주 전형적으로 하는 수법이에요, 그게. 아니 그래서 내 자관 나 그렇고 하고 자면 이제 좀 네. 자관 견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기관 투자가를 해서 탁 해갖고 그다음에 넘기길 딱 이렇게 넘겨버리면 참 그러니까 야.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예. 와.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게 초안전의 폐악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수법으로 사실은 이제 반도체는 호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맘 놓고 사고 또 뭐 사실은 우리 은행들이나 국민연금도 그걸 제일 많이 샀어요. 예. 내가 국민연금 실적은 좋았겠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국민연금이 발표한 게 작년도 1월서부터 10월까지 실적이 국내 주식이 75% 났어요. 수익이. 그러니까 좋던데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도 한 30% 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봐라, 야, 우리가 억지로 그냥 등 떠밀어서 사긴 샀지만 실적이 좋았잖아. 근데 우리가 연금 보면요, 보통 10년, 20년씩 이렇게 장기 성과를 봐야 되지. 1개년도 실적이 뭐 좋다고 해서 꼭 칭찬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 말입니다. 예. 원래 기금이라는 게 되게 굉장히 예. 장기적인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리고 기금 저축 운영 그 준칙이 있어야 되는데 예. 내부적으로는 국내 주식을 14%에서 더 늘리지 않기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쭉 이제 줄여왔었거든요. 네. 과거에 한 20% 됐다가. 네. 근데 지금 저 국민연금이 그걸 사는 바람에 지금 포지션이 전체 그 자산 총액중 18.6%가 국내 주식이에요. 넘어버렸네. 아 물론 이제 해외 주식도 조금 더 샀어요. 샀는데 그러면 준칙을 좀 맞춰야죠. 네. 국내 주식을 이 비율로 좀 적어도 15% 정도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묵인할 수 있어도 이게 갑자기 한 15%에 3.6%가 업돼 갖고 말이에요. 그렇게 파닥한 건 완전히 그냥 국내 주식에 올인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네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이 정말 자기가 예. 총대 메고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네. 올라간 게 보통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나는 올라간 거 좋다 이거야. 네. 지금 올라가서 당장 수익 본 건 좋은데 예. 나중에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래? 예를 들어서 그걸 여쭤보려 했어요. 예. 그 교수님께서 이게 경제 펀더멘털의 승리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건 인위적 부양책의 예. 결과다. 예. 아까 되게 멋진 표현. 예? 관제주가, 관제주가 강제주가예요. 예. 한마디로. 그럼 예. 국민연금 동원등에 아니 이게 지금 예. 아니, 우선 이제 예.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탑인데 수익률이 수익률 세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제일 좋습니까 지금? 큰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충 봐도 이게 뭔가 거품이 있다라는 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렇게 지네들 정권 막 선전하고 막 발광하는데 예. 야, 왜 이렇게 주가 선전은 왜 안 하냐? 야, 뭐 이런 참 웃겨. 예, 또 질문. 네, 그래서 그 강제 부양식이라 진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들어봤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게 이 시중에 통화도 많이 풀렸겠다. 이렇게 강제로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는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다. 이게 나중에 뭐 미래에 현재의 위험성은 어떤지, 그 미래에는 뭐 인플레이션 폭탄 등의 이런 위험성은 없는지. 엄청나게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틀렸다는 얘기가 저는 이제 작년 7월서부터 예. 이거는 그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당분간 쳐다보지 마세요. 그랬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들 말은 말이야. 교수 말은 거꾸로 하면 돼. 좋아.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만 들여다 보시면은 그 중에 삼성전자가 오른 게 150% 올랐고요. 예. 그러니까 한 배 반이 올랐고 SK 하이닉스 올린 게 240%, 네. 두 배 반이 올랐어요. 그리고 두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40% 가까이 돼요. 37%. 그럼 지수가 77%인데 삼성전자는 160%. 예. SK 하이닉스는 250%. 그럼 사실 주도가 뭐예요? 그 두 종목이 주도했다. 둘이 올린 거네요. 둘이 올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둘이 올렸다라는 얘기는 네. 나머지들은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고 예. 더 그러니까 그냥 예. 답보. 답보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주식들이 이제 그런 중소형주가 많은데 예. 나 지수 올랐다고 그러는데 먹은 거 하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화가 나서 팔고 이제 매도는 많이 했어요.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하고 예. 소위 서학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게 30조 원밖에 안 돼요. 통화량 풀린 게 전체적으로 아까 250조 풀렸잖아요. 그것도 제가 11월까지만 했지 저 1월 거까지 합하면 더 많은데 서학게임이라는 건 1월 15일 거까지 합한 30조입니다. 네. 이제 그 증권의 통계는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의 뭐 통화량이나 이런 통계는 뭐 그렇겠죠. 업데이트가 좀 예. 늦으니까 예. 그 시점이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250조 대 30조면 뭐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한 8%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기껏해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환율이 뭐 상승했다 이런 건 억지고 예. 이창용 총재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군데에서 경험을 쌓은 양반이 경제학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 같이 야 이거는 뭐 우리가 통화를 많이 풀어서 지금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개미 때문에 원화가 약세다. 그러니까요. 이거 참 이건 뭐 상식도 비상식도 그런 방식이 없고 뭐 통화를 안 풀었다는 등 뭐 그다음에 통화를 안 풀긴 뭐 뻔히 나타난 거. 그다음에 통화 푼 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봤지 물가는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 아유, 주가가 오르면요. 내가 그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주가가 오른 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죠. 그럼 사람들 개인 호주머니가 넉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자산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물론 집도 있고 예. 주식도 좀 있고 네. 주식이 1,000만 원 있는데 2,000만 원 됐어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뭐 내가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니 뭐 이런 거 갖고 있고 네. 그렇지만 현금화 될 수 있는 게 주식 아니에요. 그러네. 주식 딱 오르면 어떻게 내가 좀 못 사고 싶었던 거 또 이익 실현도 하고 싶을 거고. 이익 실현 뭐 예. 그런 거 살 수 있잖아요. 예. 그걸 웨alth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소비가 예. 증대되는 효과가 consumption wealth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비 많이 하면 당연히 뭐에 물건가도 갈 거 아니겠어요. 예. 투자도 마찬가지. 이제 우리나라 투자에 대해서는 견인업계 별로 없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설렁해갖고 네. 투자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풀리니까 네. 그게 이제 화폐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폐 시장이 뭐 화폐 시장 따로 있고 생산물 시장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냥 은행 간 시장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어줬으니까 은행 간 시장에서 금리가 실질적으로 은행끼리 주고받는 그 금리는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금리가 뭐 은행이 또 다른 데서 거래하는 게 은행을 통해서 또 기업이 또 거래를 하잖아요. 그걸 실물 시장이래요. 은행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금 꾸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좀 내려갔으니까 네. 그때 이제 돈을 더 꿔야겠다. 돈을 꿔갖고 이제 설비 투자해야겠다. 예. 그럼 설비 투자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그건 별로 없는데 그럼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그 자본재를 많이 확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가 올라가죠. 자본재 살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간을 대개 6개월에서 1년을 봐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풀리면 순수하게 명목적인 점은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통화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러면 소비와 투자가 일어나니까 그걸 이제 총수요라고 합니다. 네. 소위 이제 케인즈 내가 싫어하는데 사실은 하여튼 뭐 그 사람들 근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네. 그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올라가면 총 공급에 비해서 이제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사이드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올리는 상승 요인도 하니까 물가 오르죠. 물가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하고 달러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는 환율은 올라야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순수히 명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원화가 지금 그러니까 강세가 내리니까 원화 환율이 내릴.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환율로 뭐 1,500원씩 그렇게 1,500원에서 뭐 1,400원, 1,300원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펀더멘탈리. 왜냐하면 뭐 우리가 수출이 갑자기 더 잘 됐던 것도 아니고 뭐 네. 조금 수출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더 괄목할 만한 신장을 보인 것도 아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펀더멘탈이라고 하는데 호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따지면은 네. 그 오히려 원화 가치가 굉장히 아주 내려가야 돼요. 그 얘기는 환율이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제일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 기업 악법들이 있어요. 악법은 노란봉투법. 예, 그렇죠. 노란봉투법은 아까도 이제 여기 뉴스에도 설명됐다시피 예. 기업들이 아니 1년 365일 노사분규 상담해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요. 원청업체, 하청업체 전부 다 들어가니까. 예. 그럼 현대차 예를 들면 현대차는 그게 한 7, 800개 돼요. 자기 하청. 예. 그것도 1차 하청업체만. 네. 2차까지 합치면 한 몇 천 개. 그 노란봉투법은 1차, 2차 그런 거 구분하지 않잖아요. 구분도 안 해요. 예, 얘들이. 전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용자 구분을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멋지고. 근데 이게 저는 한마디로 이거 공산주의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예. 것들이 다 이 앞으로 그러면 잘 보세요. 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데? 그러면 네. 기업이 항상 예를 들어서 저기 이 노사분규를 이게 저 상담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스트라이크를 키워. 네. 현대차는 예를 들어 조그만 부품 하나만 스트라이크해서 입하면 안 하면 공장 자체가 서버려요. 그래서 아틀라스는 이번에 공개한 예, 거예요. 예. 공장 자체가 서버리면 네. 그러면 입마감을 하려면 돈 쑤셔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파업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불법 파업 공장 때려부시고 막 이런 거 불법이잖아요. 예. 그럼 옛날에 돈 받아낼 수가 있어요. 예. 피해 보상을. 예. 그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노조도 경각심이 돼서 나 이제 나도 좀 착하게 돼야지. 예. 이렇게 불법 파업은 안 해야지. 뭐 이러는데 불법 파업 해도 뭐 그냥 나 배째라 하면 그게 불법이 아니게 됐어요. 네. 그게 노란봉투법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예. 괜히 돈 없으면 안 갚아도 돼. 네. 야 이런 농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막 쟁의하는 거야. 그래갖고 손해는 전부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를 봅시다. 기존에 들어가는 농업이 현대차는 그 농업이 플러스 한 달 동안에 파업할 걸 생각하고 한 달 인건비를 더 계산해서 미리 사업 보고에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달이 아니라 6년치를 반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6년치. 6년치 불법 파업도 다 해야 되니까 예. 매번 돌아가고 예를 들어 1년 멈춘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에다가 거기다가 배상 불법 파업에 대한 기계 배상 이런 거 합치면 6년치. 그러니까 1년치 노무비에 곱하기 6배가 추가로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기업을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있던 기업도 나가겠네요. 있던 기업도 나가야죠. 예. 그러면 나갈 수 없는 기업은 나 돈 없어. 그럼 파업해야지. 폐업해야지. 폐업. 폐업. 그게 노란봉투법이고 예. 개정상법이 제일 중요한 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지배주주가 네. 지배주주 측에서 몇 인 이상 못 쓰게 하고 아예 그 한 1인 이상, 2인 이상 못 쓰게 하고 감사위원 자체를 그렇게 되는 2, 3대 주주 측에서 유리하게 되죠. 네. 걔네들이 확 와서 이제 그냥 잡아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의무 소각해라. 사실은 의무 소각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되면은 주주를 위해서 소각하는 것이고 네. 안 되면 또 자사주를 다시 팔아갖고 기업 경영에 보태 써야죠. 우리는 그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권을 보완할 그리고 수 있는 다른 법이 경영권-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소각을 시키니까 문제잖아요. 거기는 또 쿠팡 사태 봅시다. 예. 쿠팡에서는 이 사람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있기 위해서 외국에서 네. 뉴욕에서 상장한 거 아닙니까? 예. 쿠팡이 원래 위가증권 상장을 검토를 했어요. 김범석 씨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등 의결권주니 황금주니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없죠. 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장했으면 벌써 경영권 지금 뺏겼어요. 그러니까요. 정부가 저렇게 발광하면 이미 뺏겼겠죠. 아니면 홈플러스 그러니까- 인수했거나. 홈플러스 인수하라고 그거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부실 그러니까. 기업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자들이요 미국에 상장한데 이재명이 지금 직원 몰라. 네. 그저 쿠팡의 주주 중에 이사 중에 한 명이 케빈 월슈라고 있어요. 네. 그 사람이 FRB 연준 의원입니다. 현직이요? 현직 이사예요. 우와. 그것도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신임하는 이사 중에 하나가 쿠팡의 이사로 있어요. 야, 그럼 미국 조야에서 그러니까- 괜히 쿠팡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네. 잘못 거들인 거야. 어. 니들 한번 당해봐 이건 거야. 아니 거기 하긴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그런 걸 근데요, 알았겠어요. 그런 무식한 애들이 뭘 알겠어요. 걔네들은 뭘 갖다 줘도 제대로
해독 능력도 없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무식한 애들이 지들 실력으로 뽑혔어요. 부정선거로 다 뽑혔지. 그러니까 니들은 썩어도 벌써 다 감옥 갈 애들이야. 근데 좌우간 네. 그렇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하여튼 쿠팡이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 친미니까 때려잡으려고 하고 네. 정말 친중 기업은 하나도 안 때려잡았잖아요. 예. 이런데 너무 속보이게 하니까 네. 이재명이는 지금 저 문제가 제재를 무조건 받을 거예요. 그 기업들도 이제 호재가 없고 그냥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미래 진짜 인플레이션 폭탄이나 이런 것들로 막 돌아올 일이 지금 좀 자명해 보이는데 그럼요. 네. 일단은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네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이 13.5조 원을 순매수를 해서 네. 지수를 떠받쳤다고요. 네네. 근데 이게 연기금을 가지고 정권 지지율 방어에 썼다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예. 그 주식 순매수는 국민연금에서 적어도 한 6조 이상 다른 예. 기관도 있으니까 예. 다른 기관 아까 뭐 은행이나 보험회사도 있고 예. 뭐 공무원연금 뭐 규모는 작지만 있고 예.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650억 달러 원래 기존에 500억 달러에 한국은행하고 네. 그 원달러 수합 계약을 했어요 국민연금이. 예.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은 돈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가입. 예. 지금 국민들한테 돈 가입비 걷지 않습니까? 뜯잖아요. 우리 문 기자님도 내잖아. 뜯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예. 그건 강제잖아. 그것도 예. 안 내면 막 뭐라고 그러고. 그리고 월급에서 자동 인출돼. 뭐 예. 어떻게 내가 가져가지 말라 소리 못하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런 돈을 국민연금 외국 주식을 사야 돼요, 사실은. 네. 외국 주식을 살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네. 야, 너 시장에서 바꾸지 말고 그 한국은행이 딱 봐서 너 나하고 바꾸는 나하고 계약을 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480원인데 네. 앞으로 그 뭐 저 안 올 거야. 그래서 1,400원이나 1,350원에 장기적으로 나랑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가져가자. 네. 이런 걸 수합이라고 그래요. 네. 그걸 그러니까 5년씩 계약인가 그걸 그 국민연금이랑 계획. 근데 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말대로 원화가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돼갖고 네. 원화가 이제 강세가 돼서 나중에 그 1,200원이 되도록 국민연금이 1,350원이 되도록 받으면 뭐 그러니까 한국은행 차익이 있는 뭐 거죠, 오히려. 예. 달러를 꿔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러니까 달러를 살 때 시장에서 1,480원에 사지 않고 지금 당장은 손해 보고 뭐 예를 들어 1,350원에 산 거예요. 네. 달러를. 그렇죠. 아니 더 이익이죠 지금은. 네. 근데 나중에 팔 때 달러를 팔 때도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 한국은행 말대로 뭐 저기 한 1,200원이나 1,100원 돼 갖고 팔면 1,350원에 팔게 되니까 이익이잖아요. 국민연금은. 그렇게 되면 이익인데 이게 천정부지로 달러 환율이 2,000원이 그러니까요. 2,000원이 있다 그러면 예. 자기는 1,350원에 달러를 샀는데 아니까 이 시장에서는 2,000원에 팔 수 있는데 네. 똑같이 1,350원에 그러니까요. 손해잖아요. 예. 그건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근데 뭐 한 그 정도 네. 올라가면 이미 나라가 뭐 이미 물론 이제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런 기금 같은 경우가 예. 사고가 났을 때 그 네네. 수익 손실을 보거나 이랬을 때 대표적인 가장 큰 문제로 꼽는 게 이 책임 주체의 불분명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얘네들이 지금 과거 이제 문영표 이사장, 예. 현재 이사장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정부 측 인사를 고발을 해야죠. 그리고 사고가 물론 생겼을 때, 네. 그 다음에 그 정부를 상대로도 우리가 배상 청구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개별 돈이 네. 정부의 잘못된 편향 정책으로 손해가 봤다. 네. 그럼 명백한 이거는 월권 행위니까 네. 그 보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과거 데이터 보면 아까 이게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게 깨진 건데 과거 데이터만 보면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에서 수익률이 더 높았더라고요. 그건 뭐 당연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지금 뭐 우리가 좀 그 전문적으로 해서 이제 그 재무경제학에서는 네. 그 위험과 수익률 조합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칭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는 예.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러면 가장 위험은 극소화하고 예. 수익률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너무 이상적이죠. 네. 근데 그런 그 투자 가능한 조합이 있어요. 그 투자 가능한 조합군 중에서 가장 그 최적인 옵티멀한 포지션을 얻는 게 중요하죠. 예. 그게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국의 시가총액 비중대로 네. 그 대표주를 편입하는 게 제일 좋다. 이게 이제 벌써 학문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비중이 한 49% 정도 되고 네. 나머지 나라 그다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비중이 한 1.2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주식의 뭐 1.5%, 네. 미국 주식의 반 이상 이렇게 실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더 가장 많이 가니까. 효율적으로 예. 위험에 대비한 수익률 높이는 방법인데 네. 근데 이제 홈 바이어스라고 그래갖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기업을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홈 바이어스를 감안한데도 보통 각국 유럽 각국은 잘하는 데는 자기네들 홈 바이어스를 감안하더라도 한 5배 6배. 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5%에서 10%. 예. 한 10%는 국내 주식. 나머지 뭐 미국 주식은 나머지 한 뭐 7, 80% 예. 이런 식으로 편입하는 게 정석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걸 그건- 넘어서서 한 15%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 중에서도 지금 그마저도 해외 투자 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를 줄이고 예, 예. 국내 비중을 한 18%가 넘게 올려 억지로 늘린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당장에 이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과거를 예. 이게 이제 제가 2010년서부터 2024년도 예. 수익을 이제 개선을 한 거고 국민연금이 발표한 건 아주 2004년 시점서부터 발표해요. 예. 그러면 그 해외 투자의 그 연 평균 수익률, 예. 그래 국내 주식 투자의 연 평균 수익률인데 국내 주식 투자가 해외 주식 투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해외 주식 투자는 막강하게 이익을 얻었어요. 그건 예. 물론 그거는 실질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환까지 예. 환율 이런 것까지 다 합해갖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게 좀 복잡한 게 돈 들어오고 나간 걸 빠져갖고 예를 들어 금액가 중 valuated로 이제 수익률을 하려면 굉장히 계산하기 복잡해요. 그래서 네. 보통 시분할 time weighted 수익률로 계산하는데 그건 어느 연금이나 다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건 한 최근 30년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이 생긴 이후로 30몇 년간의 해외 투자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4, 5%. 근데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은 중간에 뭐 1000포인트 갔다가 200 갔다가 1000포인트 갔다가 200 갔다가 이런 막 우여곡절을 겪다가 요즘 와서 이제 또 뭐 5000포인트 찍내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때 그냥 쏘아올린 거잖아요. 이건 누가 봐더라도 인위적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대형주들은 지금 잘 나가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네, 삼성, SK, 네, 하이닉스 뭐 이런. 네, 네. 뭐 고공행진인데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지연이나 아니면 뭐 미중 갈등 리스크 여전히 남아 있죠.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호황에만 기대고 있는 이 주가 상승이 언제든 꺼질 수 있는 거품이지 않을까 지금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저는 많아요. 솔직히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제 반도체라는 건 예, 그 소위 D램 수요가 많이 결정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의 메모리, 예. 그 메모리 쪽이 지금은 AI 산업이 막 번창하다 보니까 예. AI에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또 뭐 데이터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서 램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네.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게 엔비디아의 뭐 그래픽 칩이다 이렇게 알려진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 메모리가 바로 적층형 HBM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SK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수 없을지 몰라요. 엔비디아가 저는 계속 만년 동안 승승장구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의 극초기 네.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 모르잖아요 지금. 네, 몰라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기법이 발견되면 예. 그러면은 또 메모리 칩의 수요가 확 줄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보다도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아까 TSMC 대만에서 하는 그거는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의 머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연산을 예. 하고 아니 시스템을 조직하고 갖추는 네. 것 이런 거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데 TSMC가 전체의 한 90%를 차지하고 삼성전자가 한 5% 차지하고 있죠. 예.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미국에 진출하는데 내가 주문형 반도체에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그거 우리 자동차에 쓸게 그래서 자기는 삼성 거를 밀어줬어요. 네. 일론 머스크. 그거 외에는 고객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TSMC는 미국에 가서 이제 그때 칩스법이라고 그래서 예. 칩스라는 게 이제 그때 바이든 행정부 때 반도체를 여기 투자하세요. 그럼 세금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우대를 줍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삼성하고. 근데 TSMC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봐갖고 벌써 이제 많이 완공이 됐는데 예. 납품이 벌써 시작해갖고 막 그 애틀란타 공장에서 TSMC는 엄청나게 호황으로 매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왜 반도체 100% 관세 언급했을 때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TSMC는 해놓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아니라 저 뭐야 그 일론 머스크의 그 테슬라가 예. 얘기는 했는데 아직 주문이 안 들어왔어요. 음. 그러니까 아직 납품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연기를 시키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가 그런 정도인데. 네. 더더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라 하더라도 미국에 투자해. 투자 안 하면 그냥 관세 왕창 물릴 거야. 그렇게 네. 이제 그건 삼성하고 SK를 보고한 거죠. 근데 그럼 삼성하고 SK가 그러면 SK는 뭐 다른 걸 투자했고 삼성은 메모리까지는 미국에 투자를 아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어차피 그 마진이 좀 박하다 보니까 예. 그 인건비가 높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사람들 인건비. 숙달률도 낮대요. 네, 현재. 근데 숙달이 안 되고 그 대신 에너지 코스트가 싸긴 뭐 여러 가지 그런 예. 여러 가지 상대는 있지만 삼성은 이미 용인 쪽에 그 뭐 이렇게 대단위로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로 하게 했는데 예. 지금 메모리까지 다시 미국에 투자한다. 우리가 주문형 반도체를 벌써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메모리까지 하라. 그러면 상당히 여력이 없을 수 있죠. 여력이 없다 하시니까 여담인데요. 네네. 지금 근데 이미 SK는 착공을 했고 네네. 삼성은 토지 보상 중에 있거든요. 네네. 용인 메가 클러스터. 네네. 그거를 지금 호남으로 옮기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급한 국이면 차라리 미국에다 짓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옮길 수는 없어요. 그건 예, 뭐 소송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안 가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가지도 않고 예. 그런 기업하지 말란 얘긴데요. 네. 이건 뭐 전라도 출신의 정말 부정선거로 당선된 정말 대가리에 똥 만드는 것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니들은 전라도 지방을 좀 제대로 육성할 그런 생각이나 해라. 그런 똥대가리 같은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거 거기서 무슨 백화점이 되냐 산업이 되냐 산업만 들어가면 다 망가지는 게 전라도 아니야. 그러네요, 진짜. 예. 이번에도 유치를 하지 않고 납치를 했다 소리 듣고 있는 그러니까 기업을. 그따위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퇴보하고 망하는 겁니다. 정말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현실적이진 않나요? 다행히. 그건 다행이네요. 예. 그거 뭐 예를 들어 한다면 그거 한다면 이제 그거 때려치우고 이것도 저것도 없이 미국으로 날릴 거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워낙에 비상식적인 네. 일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예, 그럼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있다면 그땐 진짜 미국으로 가는 게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생산하는 거에 100% 관세 두드려 맞는데 네. 미국 가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어차피 두 배가 되는데 네. 그 경쟁력이 있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주가가 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예. 지금 정도면 이익 실현을 하고도 남을 때 아닌가. 아마 이제 작년 5월 6월 때 삼성전자가 5만 원, 6만 원 했을 거예요. 네. 지금 15만 원, 14만 원, 15만 원 하고 있으면 한 2배 오른 건 2배가 뭐 3배 가까이 오른 건데 그렇네요. 뭐 이익 실현을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 뭐 25만 원 건다 그게 말할 때 그게 상투더라고요, 보통.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뭐 70몇만 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게 단기적 예측은 사실 네. 너무나 이제 어려운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좀 고점에 와 있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도 올라서 이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좀 정상이라고 이제 하지만 그거는 몇 가지로 이제 펀더멘탈이 좋아서 네. 만약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다. 기업이 실적이 개선된다는 건 기업의 생산 능력이 향하고 잘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잘 팔리고 수익도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업이 잘 팔리고 수익이 많다는 얘기는 사회적 총 공급 능력이 공급이 확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반영이 돼서
주가도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뭐 돈을 풀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적 주가 상승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정상적일 때는 개인이 다른 포지션을 조정하더라도 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포지션을 조정하더라도 주식을 더 사거나 아니면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뭐 외국에서 그걸 평가가 벌써 돈을 많이 벌고 평가가 달라지니까 자연적으로 오르거나 이렇게 돼서 오를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원하는 강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되고 이게 돈이 잘 버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또 높아져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갖고 주가를 부하향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게 명목적인 현상, 화폐적인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막 돈이 많아서 사실 그것도 화폐는 이제 물가 오르면 나중에 저건 아까 개인도 야, 너 주식 샀는데 엄청 부자 됐어. 이제 내가 차도 바꿔야지 뭐 이런 생각하죠. 그러게요. 그래갖고 막 소비를 하면은 차 같은 거 바꾸네요. 그래서 이제 대개 그렇게 되면은 그때가 거의 이제 뭐 내가 볼 때 상투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현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명목적인 현상이거든요. 기업이 좋아져서 올랐다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오른 거니까. 그래서 지금 환율이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가랑 함께. 그러면 물가가 이제 결국 오른다는 얘기인데 물가 오른다는 얘기는 미국 물가보다 우리나라 물가 올른다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의 상승 압력을 받는 거죠. 사실 실제로 물가 저희 체감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지금 그 환율 불안에 일단은 표면적인 지금 당장의 이 아까 주식 시장이 갑자기 이제 올라간 거는 이제 통화량 상승을 꼽으셨고,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을 이제 꼽으셨더라고요. 환율도 이제 다른 경제 변수하고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사고 팔고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가치가 어떻게 될까? 원화 가치라는 건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미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경제 교환비율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 설명 직전에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약간 의외로 생각했어요. 교수님 답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미국과 관련된 이 국제 정세나 이 정부의 정책 관련이 환율을 불안에 야기했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기업 죽이기 악법을 먼저 꼽으셨거든요. 당연히 그 두 개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더 큰 건지.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그 무슨 뭐 이걸 차단하거나 이런 거는 뒤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기업 죽이기 악법이 이렇게 자꾸 시행되면 아까 노란봉투법이니 뭐 개정상법이니 아니면 그 자사주 의무 소각제니 이런 게 하면은 우리 꼭 미국이 아니라 잘 보세요. 미국이 아니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도대체 여기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격을 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고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업이 여기서 망하거나 미국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야죠. 그럼 해외로 도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는 뭐예요? 산업이 공동화되죠. 산업이 공동화되면 GDP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생산도 안 되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약해지죠. 그건 환율의 상승 압력이죠. 정말 우리나라 원화를 약세 만드는 제일 기본적인 영역.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저희 정부 정책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저 국회의원 애들이 정말 대가리가 있는 놈지 막 하더라. 근데 그건 정말 문외예요, 문외. 근데 지네들은 대가리가 없고 다 중국 말 듣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니네들은 말이야 아주 매국노야. 국회의원 알아?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그런 법을 다 생산했어요. 그럼 보세요. 다른 나라에서 중국 빼고 대한민국 저거 망해가고 있구나.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환시장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진다 생각하고 이제 계속 이제 다운시켜줘. 그럼 환율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건 그건 제일 기본적인 펀더멘탈 환율 결정의 펀더멘탈한 요인으로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이자들이 지금 기업 죽이기를 시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기업 죽이기는 아니요. 얘네들 머릿속에서 저 국회의원 똘대가리 머릿속에서 안 나왔어요. 중국 공산당 그지? 돈 받아 처먹고 얘네들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만든 거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그 사형을 당해도 마땅치 않아요. 국회의원들 다. 사실 환경은 네. 계속 안 좋았어요. 왜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되게 탄탄하다고 불리던 뭐 37이나 유니더스 같은 데는 증여세 때문에 아예 날아가 버렸고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 우리나라를 포기하고 날아갔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일어났던 일인데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히 이제 기업 아주 그냥 신나게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그널로 앞으로도 죽을 거야, 더 죽을 예. 거야. 그러니까 아주 신나게 그냥 막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름은 예.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 경제 근간을 바치고 있던 많은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떠났대요 지금. 아니 그리고 예. 내가 이 한 예를 들었어요. 아까 그 이 군인 그 월급도 못 주고 이런 비참한 네. 이거 국가 반역 사태예요. 그건 네. 정부 이게 말이에요. 어떤 돈이 없더라도 그냥 군인한테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IMF 때도 그랬대요. IMF 때도 한 번도 네. 지급 못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네. 근데 그거 별 문제로 하고 그럼 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보니까 정말 돈이 없었더라 이거야. 아, 뭐냐면은 지출은 말이에요. 계속 나가요. 이놈들 아까 뭐 선심성 지출이 그다음에 복지 지출 하나에 10% 이상씩 계속 나가요. 예. 기초연금 계속 꾸준히 나가죠. 기초연금 나 그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못하러 70%까지 다 줘요. 예. 주면 50%까지 주고 네. 그 50% 기준이 우리나라 그 뭐야 저 소득 저하계층에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선별적으로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예, 선별적인 복지로 예. 그다음 이게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보통 전체 소득의 30% 내외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차상위 계층이 50%까지인데 예. 그러면은 뭐예요? 그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거죠. 교육급여, 의료급여, 재가급여, 그다음에 생계급여 뭐 이런 게 있어요. 4대 급여를 받는 사람인데 예. 그 4대 급여가 총 그러니까 소득 분포의 32%서부터 50%까지 분포됐어요. 그러면 기초연금도 50%까지만 잘라가. 그리고 국민연금과 연계시키지 말고 이 4대 급여랑 통합을 해라. 네. 그 못하러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뭐 일일이 그렇게 급여를 계산하고 차등 지급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기초연금이랑 하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또 EIT 그건 이제 근로를 할 때 하는 건데 노후에도 근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적용이 돼요. EITC라고 해서 Earned Income Tax Credit 해갖고 말하자면은 소득 공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버는데 돈을 덜 버는 사람은 텍스를 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부호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프리드만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에서 따온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예. 프리드만이 그 저 자유주의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네. 세금을 더 걷고 돈 적은 버는 사람은 오히려 보조금 주고 뭐 이런 예.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각기 따로 시행을 하고 국민연금 따로 기초연금 그러지 말고 예. 사회복지는 연금하고 제외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주창한 사람이 성신여대의 박기성 교수라고 있어요. 네. 그 양반이 이제 주창하는데 오세훈이가 뭐 지가 말을 바꾸고 뭐 어차피 지가 한 것처럼 막 설레발 거는데 그 사기꾼 같은 친구. 네. 그러니까 박기성 교수라는 분이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Anyway, 괜찮으니까 나는 연금에서 네. 노후 연금 사이드도 그쪽으로 해서 노후 안심소득으로 따로 몰자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회복지를 지출을 하되 좀 효율성으로 하다는 네.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좌우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보건복지부 말이에요. 또 건강보험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건강보험 말이에요. 문재인 케어라고 해갖고 모든 게 필수율은 그냥 완벽하게 저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뭐야 그 급여화라고 그래갖고 예. 보험 대상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비필수의료가 몇 가지 있어요. 비필수의료는 뭐예요? 안과, 정형외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이런 여기가 지금 의사들이 전부 그쪽으로만 가려고 그래. 네. 왜 필수의료, 내외, 산소 이런 데 가면 고생만 직설에 하고 돈을 못 버니까. 또 위험하잖아요. 소송당하고. 그리고 소송당하고. 예. 그게 돈이 못 버긴 그래 나중에 돈 저거 하니까 그 애들이 하나도 안 가고. 예. 그러니까 그 필수료 원래가 내과 외과는 얼마나 수련의 기간도 타이트하고 옛날에는 제일 탑 클래스의 그 의대생들 졸업생들만 가는데 이게 네. 거꾸로 돼갖고 뭐 그걸 3년을 축소했는데도 안 온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내가 윤 대통령을 비판한 건 그때서부터
그때 뭐 무작위로 2,000명 뭐 이거 그 누구 말 듣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굉장히 내가 비판을 했는데 방법이 너무 러프했다. 예. 그 방법 수업도 잘못됐죠. 근데 좌우간 네. 그럴 정도로 건강보험 지출액도 계속적으로 신나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게 뭐 이제 보험 대비 국가 세수를 통한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한 20%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고정비 성격이야. 이 지출은 말이에요. 이제 예산 지출은 계속 고정비 성격으로 늘어나니까 이것들이 줄일래야 안 줄일 수가 없어. 근데 세수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율을 올린다든지 근데 그건 말이 안 돼요. 법인세율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요. 해외로 보더라도 지금 낮춰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아일랜드가 좋아진 게 법인세율을 확 낮춘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야지 세금은 낮을수록 나중에 기업이 잘 돼서 낮은 세율에 더 들어와요. 그게 레이거노믹스의 골자지 않습니까? 하여튼 근데 좌우간 이자들이 세금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기업이 망했는데 뭔 세금이 내. 그래서 법인세에서 펑크가 났지. 그다음에 부동산 뭐 하지 말래. 그래서 근데 부동산 값은 올라가니까 누가 사. 거래가 두절됐지. 살 사람도 없어. 그래서 거래가 두절되니까 양도소득세 걷냐? 못 걷지. 양도소득세 떨어지지. 그다음에 환율 올라가고 그러는데 야 수입하는데 망했어. 수입하냐? 안 망하지. 그럼 관세 안 들어와. 그다음에 장사 되냐? 안 되지. 내수 안 돼. 부가가치는 나죠. 세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재정 이거 그냥 로스가 커지잖아요. 그럼 정부가 예측한 수입보다 세입보다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그냥 빵꾸가 나는 거죠. 펑크가 나는 수밖에 없어. 근데 펑크를 왜 국방비에서 내냐고 이 나쁜 맞네요. 놈들아. 그전에 국방비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거기만 난 게 아니잖아요. 뭐 물론 딴 데도 났는데 수당도 빵꾸 나고 다른 데도 난 건 사실 국방부는 내지 말아야지. 니네들은. 그러니까 거기가 난 게 딴 데도 다 나다가 여기도 그냥 놓쳐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 참 좀 심각하네요, 진짜. 그래서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예. 앞으로는 그게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다. 그럼 뭐예요? 답이 나빠지는 수밖에 없지. 내년 올해 지방선거 있으니까 올해 더 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 보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부정선거 할 거면 얘네들이 뭐 이거 안 하고 그냥 싸그리 먹어보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발광들을 할까 하면 그래도 눈치는 봐야 되잖아요. 이야 이거 좀 눈치로 눈치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보고서상의 명분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경제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데 좋아지는 방법은 거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고 자진하야하고 그리고 더불당이 없어져야 돼요. 예, 없어지고 예. 국회 지금 다 싸그리 다 청소를 하고 선거 다시 해야 돼요. 아니 미국에도 왜 친중 성향의 그 하원 의원들이나 이거 있잖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뭐 속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고 있나요? 결국 이제 거기도 골치가 아프죠. 트럼프 행정부가 대내적으로도 싸우느라고 골치 아픈데 뭐 거기도 역시 뭐 증거를 잡고 고소 고발해 갖고 다 직접적으로 핀셋 제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핀셋 제거를 하고 있는 거고 고소 고발이 들어간 걸로 우리는 핀셋 제거는 필요 없겠네요. 우리는 핀셋 제거가 안 되잖아요. 사법부가 다 골병이 들어갖고 오염이 돼갖고 사법부가 전부 빨갱이가 거의 많잖아. 사법부 니네들 실력 있는 애들이 지금 법관 남았냐? 니네들 야 백대현이 정말 가관이더라. 판결해놓고 네가 판결문도 뭐 없어? 야 너가 그거 어떻게 법관이냐 이 자식아. 아유 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 정말 옛날에 봐서는 정말 못 많지도 않은 애들이 저렇게 법관이 된 현실이니까 싸그리 통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이렇게 다 이게 물이 든 거예요, 그죠? 그럼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인버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다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럴 만도 하고 충분히 공감은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하락 아직 질문을 안 드렸어요. 이 포퓰리즘 청구서가 나라 들기 시작한다면 복합적인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요. 길어요 6개월. 짧으면 3개월 내 이게 이제 시장이 한 차례 요동을 큰 요동을 거칠 수 있다. 아니 참 3개월이면은 지방선거가
뭐 나오기 전이에요. 뭐 그래도 강제로라도 지방선거까지는 어떻게든 뭐 그렇게 연말에 그 환율 조정하듯이 그렇지 그냥 않을까요? 모든 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100% 되면 실패할 거다. 얘네들은 이 네. 사회주의권, 이 빨갱이 애들은요. 이 특히나 이쪽에서 정권을 잡은 애들은 이 시장의 기능이란 걸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부정하죠. 그러니까 시장을 무서워하고 지네들이 지금처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오해 말거라. 정말 맞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나빠지는 게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되길 바라지 못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예, 이건 근데 잘 되길 바라면 예. 이게 정치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경제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네. 이거 그렇네요. 정치가 잘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 환율이나 뭐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이 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을 찾으셨지만 이것도 다시 확대해서 이 나라 전반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자면 결국은 정치.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정책을 잘못된 정책을 쓰니까 예. 나라 망가뜨리기 정책, 중공의 흡수되기 정책.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친중 매국 아니면 속중 매국 정책들을 하니까 제가 머리가 없이 문외의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게 얘네들 머리가 없다면 누구 말 듣고 한 걸까? 중국 공산당 말 듣고 한 것으로 밖에는 추정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반역자고 다 총살시켜야 될 애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은 다 여쭤봤는데 마지막 여담으로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그럼 미국이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이제 네. 한마디로 전쟁 선포를 한 거죠. 네네네. 예, 내 패권을 내가 다시 쥐고 오겠다라고 네. 하고 있고 던노주의도 결국 네네네. 그 일환이고 네네. 우리가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충분히 누릴 수 있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저는 지금 정권이 없다면 훨씬 더 누리기 좋았을.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네. 예.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네. 세계의 자유민주 체제를 계속 지속 수호시키자. 예. 그리고 미국이 여러 유엔 조약이니 뭐 다 탈퇴했잖아요. 그게 이거 다 이놈들이 그 좌파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거기 말도 안 되는 거짓과 대표적인 게 ESG예요. 지구 온난화가 무슨 이산화탄소 때문에 되니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도 우리 전공자가 있어요. 박석순 교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네. 저는 그래서 그 ESG의 그 사기 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근데 아직도 경영학 전공하는 머저리 교수들이 그거를 ESG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럴 만도 한 게 그걸로 돈 받아 나오거든요, 학교. 저도 한 두세 해 전인가 나온 그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네. 예, 거기서도 온갖 모순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들으면은 깨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산화탄소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세계에 그 퍼져 있는 그 농도가 네. 뭐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온난화를 하는 요인은 가장 크게 있는 게 대기 중에 수증기입니다. 예. 수증기고 그 수증기고 온난화의 주범은 화산 폭발로 인해서 성층권에서 수증기가 많이 생겨갖고 나온 거지. 그리고 전 세계 2000년간 또는 뭐 2만 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항상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데 네. 오히려 지구가 덮여질 때는 여러 가지 좋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면은 네. 탄소가 식물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니까 네. 엄청나게 지구가 생물이 다양화되지고 좋아지는데 네.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내려갈 때 거꾸로 기온이 올라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내려갈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시그널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온난화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은 기후 변화다 또 싹 말을 돌려 이게 맞네요. 좌파들은 무조건 거짓말만 해. 니네들은 말이 들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또 예. 학자들까지 해요. 이 썩을 애들이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그런 나서는 게 우리도 이제 이 네.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맞습니다. 높게 보시는 거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알찬 인터뷰 또 이렇게 나눠봤고요. 또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느낀 건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싸서 또 더 큰 개념 싸고
이렇게 큰 개념으로 올라갔던 그런 인터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오늘 또 이제 또 많은 분들 또 추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아까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자규모 교수님들 또 한번 초대해 볼 만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거든요. 네. 당장 다음 주에도 또 저희는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으니까 저희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박설순 교수님이 바쁘시면은 그 아래 이제 사회적 제자로 이동엽 클린텔 코리아의 대표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잘해요. 그래서 그분 되게 굉장히 젊어 보이시던데 저랑 비슷한가요? 연배가? 좀 더 젊을 거예요. 문 PD님보다 조금 더 젊을 거예요.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우리 뭐 자교모에서도 또 세미나가 예정됐어요. 그 양반이 박설순 교수님도 세미나를 했었고. 내일 하시는 세미나는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내일은 제가 합니다. 경제 분야에 저 신도철 교수하고 조동근 교수하고. 그래서 오늘 한 얘기 저는 뭐 오늘 한 얘기 뭐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동근 교수님이 그 미중 간의 새로운 어떤 그 컨셉에 대해서 패권.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이 결국은 잡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 교수님, 신도철 교수님은 그분은 이제 최근에 그쪽 그 딥스테이트 쪽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모론을 치부하는 이제 화이트햇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지저분한 미국의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체를 좀 얘기를 해주고 이런 그 세계 갈등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것이고. 공개 세미나인가요? 공개 세미나에 오셔도 돼요. 내일 10시 반에 그 서초동에 라이프 비즈니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뒤편에 있는 건데 지하 2층에. 뭐 역에서 가깝네요. 역에서는 굉장히 가까워요. 역에서는 뭐 조금만 걸어오시면 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내일 10시 반이라 하셨죠? 네네. 내일 10시 반에 있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 공개 세미나도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김병준 공동대표님 포함해서 자규모 많은 교수님들, 전문가님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저희는 물러가겠고요. 짧지 않은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내일은 홍혜진 앵커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